박성준은 오늘도 새벽같이 눈을 떴다. 시계를 보니 5시 반.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잠은 더 오지 않았다. 65해를 살아온 몸은 이제 긴 잠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자고 싶어도 잘 수 없는 것인지도 몰랐다. 성주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아내 순이는 아직 방에서 자고 있을 것이다. 요즘 아내는 밤늦게까지 TV를 보다 잠들곤 했다. 함께 있어도 할 말이 없다는 게 슬펐지만 성주는 내색하지 않았다.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마시고 성주는 운동화 끈을 묶었다. 퇴직 후 시작한 아침 산책이 이제 1년째다. 처음엔 건강 때문에 억지로 나갔지만 이젠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았다. 아무도 자신에게 뭘 요구하지 않는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 밖은 아직 어두웠다. 가로등 불빛이 축축한 아스팔트를 비추고 있었다. 성주는 늘 걷던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아파트 단지를 지나 작은 공원으로, 그리고 옛날부터 있던 재래시장 쪽으로. 이 동네에서 40년을 살았다. 젊었을 때는 이 골목들이 답답하게만 느껴졌다. 빨리 큰 집으로, 좋은 동네로 이사 가고 싶었다. 하지만 아이들 교육비며 부모님 병원비며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지 못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고 이제 이 골목들이 익숙했다. 해가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성주는 평소처럼 시장 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아직 문을 연 가게는 없었지만 준비하느라 분주한 사람들이 보였다. 과일 가게 아저씨가 사과를 닦고 있었고 반찬 가게 아주머니는 김치통을 옮기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과일 가게 아저씨의 손이 멈춰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과를 닦다가 그 상태로 굳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반찬 가게 아주머니도 김치통을 들고 있는 채로 움직이지 않았다. 성주는 눈을 깜빡였다. 아저씨? 대답이 없었다. 성주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과일 가게 아저씨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마치 사진처럼. 이게 무슨... 성주는 뒤를 돌아봤다. 멀리 보이는 도로에 차들이 서 있었다. 신호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신호등은 초록불이었다. 그런데도 차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성주는 차 쪽으로 뛰어갔다. 정확히는 뛰려고 했지만 65살 몸은 빨리 움직여주지 않았다. 숨을 헐떡이며 도로에 도착했을 때 성주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다. 차 안의 운전자들도 모두 멈춰 있었다. 어떤 사람은 핸들을 잡은 채로,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보는 채로,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성주는 시간이 멈춘 세상에서 홀로 남겨진 것을 깨닫고 공포와 혼란을 느낍니다. 하지만 점차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평화를 찾아가고 옛날 동네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곳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을 만나 인생을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성주는 어느새 다른 곳에 서 있었다. 낡은 학교 건물, 복도 끝에 진로 상담실, 문패에 진로 상담실이라고 써 있었다. 여기가... 성주는 기억했다. 중학교 3학년 시절 문이 열려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니 14살의 성준이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 성적표가 놓여 있었다. 선생님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성준아, 이번에도 2등이구나. 1등이랑 0.5점 차이밖에 안 나. 다음엔 1등 할 수 있겠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린 성준이 대답했다. 그래. 그런데 말이야. 선생님이 진지한 얼굴이 됐다. 진로 생각해 봤니? 이제 고등학교 가야 하잖아. 네. 너는 당연히 인문계 가야지. 이 성적이면 도내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 갈 수 있어. 어린 성준이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공고는 어떨까요? 공고. 선생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박성준, 너가 왜 공고를? 공고는 취업 목적인 친구들이 가는 곳이야. 너는 대학 가야지. 하지만 공고 가면 기술 배워서 빨리 취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집에 보탬이.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다. 그 정도로 힘드니? 네, 동생들이 2명이나. 하지만 성준아, 지금 공고 가면 평생 후회한다. 선생님이 의자를 당겨 성준 옆에 앉았다. 공고 가면 뭐가 되겠니? 기술자? 공장 직원? 그것도 좋은 일이야. 하지만 너는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어린 성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처럼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의 눈이 반짝였다. 그래, 그거야. 그럼 당연히 대학 가야지. 사범대 가서 교육학 배우고. 하지만 대학은 돈이. 장학금 받으면 돼. 내 성적이면 충분히 가능해. 그리고 대학 다니면서 과외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선생님이 성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선생님이 내 부모님 한번 만나볼게. 설득해 볼게. 정말요? 그럼 이런 인재를 공고로 보낼 순 없지. 장면이 바뀌었다. 집이었다. 작은 연탄 보일러가 있는 좁은 방. 아버지와 어머니가 담임 선생님과 마주 앉아 있었다. 어린 성준은 방문 밖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성준 아버님, 어머님. 담임 선생님이 정중하게 말했다. 성준이를 꼭 인문계 고등학교에 보내셔야 합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희 형편이 어떤지 아시잖습니까? 성준이 밑으로 애가 2이나 더 있고, 인문계 가면 3년 동안 돈만 나가고 대학까지 가려면 압니다. 하지만 성준이는 제가 20년 교사 생활하면서 본 학생 중에 손에 꼽을 만큼 똑똑한 아이입니다. 선생님이 성적표를 꺼냈다. 보세요. 전교 2등입니다. 1등이랑 거의 차이 없어요. 이 아이가 공고 가서 선반 돌리고 용접하면 아깝지 않으세요?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였다. 아깝죠. 당연히 아깝죠. 근데 선생님, 우리가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선생님이 서류를 꺼냈다. 시에서 저소득층 우수 학생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성준이 성적이면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정말입니까?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다. 네. 그리고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국가장학금도 있고 성적 장학금도 있고 성준이 실력이면 걱정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여전히 망설였다. 공고 가면 졸업하자마자 취직해서 월급 받을 수 있는데 인문계 가면 대학까지 7년이나 더. 그 7년이 성준이 인생을 바꿉니다.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나중을 보세요. 성준이가 선생님 되면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동생들도 도와줄 수 있고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봤다. 여보,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깊게 한숨을 쉬었다. 인문계 보내겠습니다. 대신 성준이가 꼭 장학금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선생님이 기뻐하며 일어났다. 문 밖에서 듣고 있던 어린 성준.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슴이 무겁했다. 장학금을 꼭 받아야 해. 못 받으면 어떡하지? 현재의 성준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다. 성준이 어린 성준에게 물었다. 기쁘셨습니까? 인문계 가게 됐을 때 반반이었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부담이 컸어요. 그 부담을 누구한테 말해봤습니까? 못했어요.
부모님이 힘들게 허락해 주셨는데 제가 힘들다고 할 순 없었죠. 성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감정을 숨기는 것이. 그날 밤 성준의 집. 좁은 부엌에서 부모님이 나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어린 성준은 이불 속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못했다. 벽이 얇아서 부모님 목소리가 다 들렸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인문계 보내면 우리가 더 벌어야 하는데. 나도 알아. 아버지의 한숨 소리. 하지만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성준이 재능을 묻어버릴 순 없더라고. 그래도 둘째, 셋째는 어떡해요? 둘째, 셋째는 미안하지만 공고 보내야지. 성준이만큼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성준이한테 너무 기대는 거 아니에요? 애가 부담스러워 할 텐데. 그래서 더 말 못하지. 성준이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해야지. 내일부터 공장 야간도 해야겠어요. 어머니가 말했다. 뭐, 당신 몸이 어디 그래서. 괜찮아요. 성준이 위해서라면. 우리 큰아들이 선생님 되는 거 보고 싶어요.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우리 아들 잘 되는 건데. 이불 속에서 어린 성준은 눈물을 흘렸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입에 물었다. 엄마, 아빠, 내가 꼭 잘해야 돼. 꼭. 성준은 그 모습을 보며 주저앉았다. 그때 어머니가 야간 일을 하셨구나. 어린 성준이 고등학교 다니는 3년 동안 어머니는 낮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성준은 흐르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두 분이서 그렇게 열심히 사셨네요.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 어린 성준이 성적표를 받았다. 전교 5등. 성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5등. 장학금은 3등 안에 들어야 하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성준은 성적표를 가방 깊숙이 숨겼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다. 성준아, 왔니? 시험 잘 봤어? 괜찮았어요. 그래, 우리 아들 똑똑하니까 잘 봤겠네. 어머니는 피곤한 얼굴로 웃으셨다. 성준은 어머니의 손을 봤다. 거칠어져 있었다. 대인 자국도 있었다. 공장에서 다치신 거구나. 엄마, 손. 이거 괜찮아. 좀 되었어. 약 발라요. 됐어. 밥이나 먹자. 저녁 식사 중에 아버지가 물었다. 성준아, 장학금은 언제 나오니? 다음 달이요. 그래. 내가 1등하면 전액 장학금이라며? 네, 노력할게요. 그래, 우리 아들 믿는다. 아버지가 어깨를 두드렸다. 그 손의 무게가 어린 성준에게는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그날 밤 성준의 방. 어린 성준은 책상 앞에 앉아 시험지를 꺼냈다. 틀린 문제들을 보며 성준은 주먹을 쥐었다. 더 열심히 해야 돼. 1등 해야 돼.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새벽 2시까지 공부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 책상 위에 쪽지가 있었다. 어머니 글씨였다. 성준아,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는 내가 건강한 게 제일 좋아. 사랑해. 어린 성준은 그 쪽지를 보며 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공부를 멈출 수 없었다. 다음 시험에 어린 성준은 결국 전교 1등을 했다. 성준이 고개를 돌리니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성준은 1등을 놓치지 않았다. 장학금도 계속 받았다. 하지만 그 대가는 성준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방과 후 취미 활동도 하지 못했다. 오직 공부뿐이었다. 1등을 놓치면 안 돼.
장학금을 놓치면 안 돼. 그게 어린 성준의 유일한 생각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 겨울, 대학 원서를 쓰는 시기, 담임 선생님이 성준을 불렀다. 박성준, 내 성적이면 서울대 사범대도 갈 수 있어. 아니면 연세대, 고려대. 책상 위에 여러 대학 원서가 펼쳐져 있었다. 선생님, 왜? 서울은 너무 멀어요. 멀긴 하지. 근데 서울대잖아. 최고의 대학이야. 서울 가면 자취해야 하잖아요. 그럼 생활비가.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다. 집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되니? 네. 성준이 다른 원서를 꺼냈다. 저희 지역 국립대학교요. 여기 사범대학도 있고 4년 전액 장학생 뽑아요. 지방대? 네. 기숙사비, 식비까지 다 면제래요. 성적만 유지하면. 선생님의 얼굴이 안타까웠다. 성준아. 괜찮아요, 선생님. 어차피 선생님 되는 게 목표니까요. 서울대 나왔다고 더 좋은 선생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준은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이 억지스러웠다. 정말 후회 안 할 거니?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알았다. 내 선택을 존중한다. 어린 성준은 원서를 작성했다. 지방 국립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하지만 집에 돌아가는 길, 어린 성준은 발걸음이 무거웠다. 서울대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친구들은 다 서울로 가는데, 나만. 현재의 성준이 그 모습을 보며 물었다. 그때 정말 괜찮았나요? 어린 성준이 대답했다. 아니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은 척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힘들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마음의 짐을 지고 있었다.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집 거실에 온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성준이 대학 붙었대. 어머니가 기뻐하며 소리쳤다. 게다가 4년 전액 장학생, 기숙사도 공짜, 밥도 공짜. 아버지도 드물게 웃으셨다. 잘했다, 우리 아들. 역시 우리 집안의 희망이야. 첫째 동생이 물었다. 형, 서울대 아니야? 응. 지방대. 왜? 형 성적이면 서울대 갈 수 있잖아. 어머니가 둘째를 나무랐다. 너 형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형이 우리 생각해서 지방대 간 거야. 아, 네. 첫째가 고개를 숙였다. 둘째 동생이 말했다. 형, 고마워. 형 덕분에 나도 고등학교 갈 수 있을 것 같아. 어린 성준은 웃었다. 당연하지. 너희들도 열심히 해. 가족들은 기뻐했다. 하지만 어린 성준의 눈에는 소리 없는 눈물이 흘렀다. 어린 성준은 책상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성했다가 제출하지 않은 서울대 원서. 이미 다 작성돼 있었다. 지원 동기도 자기소개서도. 하지만 제출하지 않았다. 못했다. 어린 성준은 그 원서를 천천히 찢기 시작했다. 한 장, 두 장. 조각조각 찢어진 원서 위로 눈물이 떨어졌다. 미안해. 어린 성준은 중얼거렸다. 나한테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가족이 더 중요하니까. 나 하나쯤 참으면 되니까. 찢어진 원서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어린 성준은 그걸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공부를 시작했다. 대학 가서도 1등 해야 했다. 장학금을 계속 받으려면. 성준은 어린 성준의 그 장면을 보며 울었다. 많이 힘들어요? 어린 성준에게 물었습니다. 네, 많이 힘들어요. 어린 성준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삼켰다.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옳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신이 선택한 방법이었을 뿐이죠. 성준이 어린 성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당신은 그때 이미 당신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도 중요했어야 했습니다. 당신의 꿈도. 성준은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계속 흘렀다. 성준이 한 걸음에 청년 성준의 대학 캠퍼스로 이동했다. 봄날 벚꽃이 흩날리는 교정. 20살의 성준이 도서관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주변에는 친구들끼리 웃으며 걷는 학생들, 연인들이 손잡고 걷는 모습들. 성준아. 누군가 불렀다. 같은 과 친구였다. 야, 너 오늘 MT 안 가? 난 안 가. 공부해야 돼. 에이, MT가 대학 생활의 꽃인데 1학년 때는 가야지. 미안. 난 진짜 바빠. 너 맨날 공부만 하네. 친구도 좀 사귀고 술도 먹고 그래야지. 나중에. 지금은 성적 관리해야 돼. 친구가 고개를 저으며 갔다. 쯧쯧. 성준이 너 이러다 대학 생활 다 보내겠다. 청년 성준은 도서관으로 들어갔다. 빈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다. 창밖으로 친구들이 버스에 타는 게 보였다. 신나게 웃으며 성준은 잠시 그들을 봤다. 나도 가고 싶은데. 하지만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장학금 유지하려면 학점 4.0 이상이어야 해. 놀 시간 없어. 청년 성준은 다시 책에 집중했다. 장면이 바뀌어 대학 2학년 가을. 성준은 아르바이트를 3개 하고 있었다. 아침엔 신문 배달, 낮에는 수업, 저녁엔 편의점, 주말엔 과외. 어느 날 밤 편의점에서 성준은 졸음을 참으며 계산대에 서 있었다.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책을 펼쳤다. 내일이 시험 보는 날이었다. 저기요. 손님이 왔다. 네, 어서 오세요. 계산을 하고 다시 책을 폈다. 눈이 감겼다. 고개가 떨어졌다. 이봐요. 점장이 나타났다. 일하면서 졸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요즘 자꾸 그러던데. 밤에 잠 안 자요? 아니, 그게 딴 일 하느라 여기서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그러면 알바 다시 구할 겁니다. 네. 점장이 들어갔다. 성준은 한숨을 쉬었다. 시계를 봤다. 새벽 2시, 4시까지 근무. 그리고 아침 6시에 신문 배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성준이 청년 성준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왜 이렇게까지 했지? 청년 성준이 대답했다. 집에 돈을 보내야 하니까요. 그래도 너무 무리한 거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전화 통화하는 성준. 엄마, 이번 달 용돈 보냈어. 고마워, 아들. 근데 너 쓸 돈은 있니? 응, 괜찮아.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 너무 무리하지 마. 공부에 지장 있으면 안 되니까. 걱정 마. 나 학점도 잘 나오고 있어. 그래. 우리 아들 기특해. 전화를 끊고 청년 성준은 라면을 끓였다. 그게 저녁이었다. 대학 2학년을 마치고 성준은 군대에 갔다. 6주간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자대 배치. 내무반환. 전우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너희들 전역하면 뭐 할 거야? 나 복학해서 놀아야지. 2년 동안 얼마나 참았는데. 나는 여행 갈 거야. 유럽 배낭여행. 부럽다. 나는 돈 없어서 못 가. 성준이 너는? 한전우가 물었다. 나도. 복학하지. 복학해서 뭐 할 건데? 공부하고, 취직 준비하고. 에이, 재미없다. 놀 생각 안 해? 돈 벌어야 돼.
넌 맨날 돈 얘기네. 집이 그렇게 어려워? 성준이 웃었다. 응, 좀. 그래도 대학생인데 좀 놀아야지. 나중에. 군인 성준은 늘 하던 대답을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나중은 없을 거야. 군대 전역하면 바로 취직해야 돼. 동생들 대학 보내야 하니까 빨리 취직해서 돈 벌어야 돼. 군인 성준은 눈을 감았다. 전역 한 달 전, 성준은 복학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부대 안 공중전화 부스, 어머니와 통화. 엄마, 나 전역하면 복학 안 할게. 뭐, 왜? 취직하려고. 좋은 데 있어. 성준아, 대학은 나와야지. 2년 다녔잖아. 요즘은 그 정도면 돼. 그래도 엄마 괜찮아. 내가 빨리 돈 벌어서 민수, 지혜대학 보낼게. 어머니가 한참 말이 없었다. 성준아, 응? 엄마가 미안하다. 왜? 내가 우리 때문에 희생하는 것 같아서. 아니야, 엄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성준은 거짓말을 했다. 정말이야. 걱정 마.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하니 다행이다. 전화를 끊고 군인 성준은 전화부스에서 나왔다. 복도를 걷는데 눈물이 났다. 군인 성준은 물로 얼굴을 씻었다. 그리고 다시 막사로 돌아갔다. 성준은 그 모습을 보며 소리쳤다. 안 돼. 복학해. 대학 맞춰. 하지만 과거는 바뀌지 않았다. 소용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성준이 군인 성준에게 물었다.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당연히 복학하고 싶었어요. 성준은 주저앉았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군대 전역하는 날, 부모님이 마중 나오셨다. 아들, 고생했다. 아버지가 군인 성준을 안았다.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성준아, 정말 복학 안 해도 되겠니? 응, 괜찮아요. 회사 다니면서 야간 대학 다닐 수도 있고. 그래. 내가 결정한 거니까 엄마는 믿는다. 군인 성준은 고개를 돌렸다. 앞을 봤다. 이제 앞만 보자. 과거는 잊어버리자. 나는 이제 직장인이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다.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았다. 성준이 물었다. 그때 잃어버린 게 뭐예요? 군인 성준이 대답했다. 꿈입니다. 그리고 청춘. 시간을 되돌린다면요?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군인 성준이 성준을 봤다. 지금부터라도 새로 시작할 수는 있죠. 회사 앞 버스 정류장. 25살의 성준이 퇴근하고 있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성준은 우산이 없었다. 아씨, 비를 맞으며 서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다. 저기, 같이 쓰실래요? 여자였다. 우산을 들고 웃고 있었다. 아, 괜찮습니다. 비 되게 많이 오는데요. 감기 걸려요. 하지만 저도 혼자 쓰기 아까운 큰 우산인데 같이 써요. 여자가 우산을 성준 쪽으로 기울였다. 감사합니다. 성준이 우산 아래로 들어갔다. 회사 다니세요? 네. 그쪽은? 저도요. 저기 건물에서. 아, 네. 둘은 버스를 기다렸다. 저 김순이에요. 아, 저는 박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순이가 환하게 웃었다. 성준은 그 미소에 가슴이 뛰었다. 예쁘다. 버스가 왔다. 둘은 버스에 탔다. 어디까지 가세요? 저는 신림동까지요. 어머, 저도 같은 방향이네요. 그렇네요. 버스 안에서 계속 이야기했다. 순이는 밝았다. 이야기도 잘했다. 성준은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다. 이 사람
참 따뜻하다. 그날 이후 둘은 자주 만났다. 퇴근 후 같이 저녁을 먹고 주말에 영화를 보고 공원을 산책하고 성주는 순이와 있을 때가 행복했다. 일 때문에 지친 마음이 풀렸다. 성준 씨, 웃으면 훨씬 멋있어요. 제가요? 네. 평소엔 너무 심각해 보여요. 그래요? 응. 항상 뭔가 고민하는 것 같아요. 순이가 성준의 손을 잡았다. 가끔은 쉬어가도 돼요. 인생이 뭐 그렇게 심각해요? 성준은 순이를 봤다. 이 사람은 나랑 많이 다르구나. 밝고 자유롭고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6개월 후 둘은 연인이 됐다. 1년 후 성준이 말했다. 순이 씨, 우리 같이 살까요? 결혼하자는 거예요? 아직 결혼은 준비가 덜 됐어요. 돈도 좀 더 모아야 하고. 그럼 동거? 네. 순이가 잠시 생각했다. 좋아요. 정말요? 네. 성준 씨 믿어요. 둘은 작은 원룸을 얻었다. 보증금 200만 원, 월세 25만 원. 좁았지만 행복했다. 처음에는 동거 6개월 후 성준은 회사에서 야근이 잦았다. 집에 늦게 들어오면 순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왜 이렇게 늦어요? 회사 일이 많아서. 맨날 야근이네. 어쩔 수 없잖아. 주말에도 일해요? 응.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와서 순이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우리 언제 같이 시간 보내요? 조금만 기다려. 이 프로젝트 끝나면 맨날 그러잖아요. 성주는 짜증이 났다. 나도 힘들어. 이해 좀 해줘. 나는요? 나도 힘들어요. 뭐가 힘든데? 혼자 집에 있는 게 힘들어요. 당신은 일만 하고 돈 벌려고 그러는 거잖아. 성준이 소리쳤다. 순이가 놀라 침묵했다. 성준은 한숨을 쉬었다. 미안. 내가 너무 예민했어. 괜찮아요. 하지만 순이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날 밤 둘은 등을 지고 잤다. 현재의 성준이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내가 순이한테 왜 저랬지? 젊은 성준에게 부탁했다. 순이한테 좀 다정하게 대해줘요. 전 너무 지쳐 있어요. 일에, 돈에, 책임감에. 그래도 순이한테 잘해줘야 하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동거 1년 후 어느 일요일 아침 순이가 화장실에서 나왔다. 손에 뭔가를 들고 성준 씨, 응? 성준은 TV를 보고 있었다. 이거 좀 봐요. 순이가 내민 것은 임신 테스트기. 2줄. 성준은 멍하니 그걸 봤다. 이게 임신이에요. 성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성준 씨? 저기. 성준은 말을 더듬었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놀랐어요. 조심했는데. 아니, 내 잘못이기도 하고.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한참을 말이 없었다. 나을 거예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성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아이라니.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돈도 없고, 결혼도 안 했고.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당연하지. 우리 아이인데. 정말요? 그래. 결혼하자, 순이 씨. 순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성준이 순이를 안았다. 괜찮아. 우리 잘 키우자. 하지만 순이 등 너머로 보이는 성준의 얼굴은 창백했다. 눈빛에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날 밤 순이가 먼저 잠들었다. 성준은 잠이 오지 않았다.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집 앞 놀이터 벤치에 앉았다. 캔을 따서 한 모금 마셨다. 어떻게 키우지? 성주는 중얼거렸다. 월급 150만 원으로, 월세에 생활비에, 이제 아이까지, 분유, 기저귀, 병원비. 순이는 일 그만둬야 할 텐데. 그럼 내 월급만으로. 성주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안 되는데. 돈이 부족한데. 이직을 해야 하나. 월급 더 주는 대로. 아니면 부업을 해야 하나. 성주는 계속 미래에 대한 계산을 했다. 하지만 계산하면 할수록 막막했다. 내가 순이를 사랑하는 걸까? 성주는 자신에게 물었다. 아니면 그냥 책임감 때문인가? 결혼하고 싶었나?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성주는 맥주를 다 마셨다. 또 한 캔을 땄다. 새벽까지 벤치에 앉아 있었다. 현재의 성준이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때 순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을까? 성준이 젊은 성준에게 물었다. 지금 순이를 사랑하십니까? 젊은 성준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모르겠어요. 모든 게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젊은 성준이 성준을 올려보았다. 뭔가 확실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황에 떠밀렸죠. 순이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아이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성준은 얼굴을 가렸다. 맞아요. 나는 한 번도 제대로 선택한 적이 없어요. 장면이 바뀌었다. 작은 예식장에서의 결혼식. 하객은 많지 않았다. 양가 가족들과 몇몇 친구들. 성준은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다. 순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어왔다. 예뻤다. 하지만 성준은 웃을 수가 없었다. 카메라 앞에서 억지로 웃었다. 신랑 신부, 이제 키스하세요. 사회자가 말했다. 성준은 순이에게 입을 맞췄다. 박수치는 모습은 보였다. 하지만 성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이게 맞는 건가? 행복한 건가? 아니면 그냥 책임감인가? 피로연에서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말했다. 축하해. 잘 살아. 이제 가장이네. 성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거웠다. 가장, 나는 준비가 됐나? 신혼여행은 가지 않았다. 돈이 없었다. 미안해, 순이야. 나중에 꼭 데려갈게. 괜찮아요. 우리 아기 때문에 어차피 못 가요. 순이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실망이 숨어 있는 걸 성주는 알았다. 신혼집은 같은 원룸이었다. 새 집을 구할 돈이 없었다. 나중에 더 넓은 데로 이사 가자. 응. 순이의 배가 점점 불러왔다. 성주는 더 열심히 일했다. 야근, 주말 근무. 돈을 벌기 위해. 하지만 집에 오면 너무 피곤했다. 여보, 저 좀 도와줘요. 응. 잠깐만. 성주는 소파에 누워버렸다. 잠깐만이 언제예요? 나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 나는 배 나온 채로 집안일 다 하는데. 그래서 내가 돈 버는 거잖아. 또 다퉜다. 요즘 자주 다퉜다. 순이는 울었다. 성주는 나가버렸다. 계단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다.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처음엔 순이랑 좋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힘들어졌지? 현재의 성준이 그 모습을 보며 말했다. 나 그때 도망치고 싶었구나. 그렇습니다. 젊은 성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책임감이 있었으니까. 그 책임감이 나를 짓눌렀어요. 그래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산부인과 복도였다. 27살의 성준이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분만실 안에서 순이의 비명이 들렸다. 으아. 젊은 성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괜찮을까? 순이 괜찮을까? 아기는 건강할까? 시간이 느리게 갔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으앙, 으앙. 아기 울음소리. 젊은 성준은 그 자리에 멈춰섰다. 간호사가 문을 열었다. 축하합니다. 아드님이에요. 아들. 젊은 성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들이요? 네. 2.8kg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젊은 성준은 분만실로 들어갔다. 순이가 지친 얼굴로 누워 있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다. 작았다. 너무 작고 가벼웠다. 빨간 얼굴에 눈을 꼭 감고 있는. 으앙. 아기가 울었다. 젊은 성준은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 동시에 엄청난 두려움. 이렇게 작은 생명을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민수라고 지을까? 순이가 말했다. 민수? 응. 백성민, 뛰어난 사람이 되라고. 좋네요. 젊은 성준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다. 민수, 자신의 아들. 안녕, 민수야. 내가 너 아빠야.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는 눈을 뜨지 않았다. 그냥 작게 숨을 쉬고 있었다. 젊은 성준은 민수를 보며 다짐했다. 잘 키울게. 꼭 잘 키울게. 너는 나처럼 살지 않게 해줄게.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게 해줄게.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하지? 돈이 병원비 계산서를 받았다. 180만 원. 젊은 성준의 월급이 150만 원인데 보험이 적용돼도 70만 원을 내야 했다. 젊은 성준은 통장을 확인했다. 잔고 80만 원.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내지? 분유, 기저귀도 사야 하는데. 순이는 이제 일을 못하니까. 젊은 성준은 한숨을 쉬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순이는 산후조리원에 갈 돈이 없어서 집에서 몸조리를 했다. 젊은 성준의 어머니가 와서 도와주셨다. 성준아, 애 좀 봐. 네, 어머니. 젊은 성준은 민수를 안았다. 밤마다 민수가 울었다. 으앙, 으앙. 순이가 일어나 젖을 먹였다. 젊은 성준은 옆에서 잠을 잘 수 없었다. 다음 날 회사에 가면 졸았다. 박 대리, 왜 자꾸 졸아? 죄송합니다, 부장님. 집에서 잠 못 자? 아이 때문에? 네, 갓난아기라. 그래도 회사에서는 정신 차려야지. 죄송합니다. 젊은 성준은 커피를 마시며 잠을 쫓았다. 하지만 눈이 감겼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다. 젊은 성준은 점점 지쳐갔다. 집에서도 쉴 수 없었다. 민수가 계속 울었고 순이는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했고 여보, 나 좀 도와줘요. 나도 힘들어. 나는 안 힘들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알아. 하지만 나도 회사에서 맨날 회사 핑계. 순이가 소리쳤다. 민수가 더 크게 울었다. 으앙, 으앙. 젊은 성준은 머리가 아팠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어디 가요? 애 봐야죠. 금방 올게. 젊은 성준은 나가버렸다. 밤 거리를 걸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걷고 싶었다. 편의점에서 맥주를 샀다. 한강 둔치에 앉았다. 혼자 맥주를 마셨다. 왜 이렇게 됐지? 젊은 성준은 하늘을 봤다. 별이 없었다. 아빠가 된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기쁘기보다 무서워.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돈은 어떻게 벌지? 성주는 계속 생각했다. 돈, 돈, 돈. 머릿속이 온통 돈 걱정이었다. 월급을 올려야 해. 아니면 이직을. 부업이라도. 핸드폰이 울렸다. 순이었다. 여보, 어디야? 언제 와? 곧 갈게. 애가 계속 울어. 빨리 와요. 응. 전화를 끊었다. 젊은 성주는 맥주를 다 마시고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현재의 성준이 그 모습을 보며 말했다. 아빠가 되는 게 싫었구나. 젊은 성준이 대답했다. 싫었다기보다 두려웠습니다. 준비가 안 됐으니까 돈도 마음도. 시간이 흘렀다. 아들 민수는 100일 도를 지났다. 젊은 성주는 이직했다. 조금 더 월급이 나오는 회사로 200만 원. 하지만 야근이 더 많았다. 집에 거의 못 들어갔다. 주말에도 일했다. 여보, 민수 봐줘요. 나 좀 쉬게. 미안해. 회사 가봐야 해. 또요? 주말인데. 어쩔 수 없잖아. 프로젝트 마감이. 맨날 프로젝트 마감이네요. 순이가 화를 냈다. 당신은 일만 중요해요? 가족은요? 가족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 돈 벌려고. 돈이면 다예요? 민수는 아빠 얼굴도 못 봐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순이가 울었다. 젊은 성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냥 나가버렸다. 회사로. 아니, 회사가 아니었다. 그냥 집이 싫어서 도망치고 싶어서. 젊은 성주는 회사 근처 술집에 갔다. 혼자 술을 마셨다. 이게 맞는 건가? 가족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도망치는 거 아닌가? 현재의 성주는 자신에게 물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대답하기 싫었다. 그냥 술만 마셨다. 민수가 3살이 됐을 때 딸 지혜가 태어났다. 또 같은 과정. 병원, 출산, 아기 울음. 하지만 이번엔 기쁨이 덜했다. 또 돈이 더 들겠구나. 그게 첫 번째 생각이었다. 성주는 자신이 싫었다.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 딸인데.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현실이 그랬다. 아이 둘을 키우는 건 더 힘들었다. 돈도 시간도 에너지도 모든 게 부족했다. 젊은 성주는 더 일했다. 집에 거의 안 들어갔다. 민수가 물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아빠는 일하셔. 왜 맨날 일해? 돈 벌어야 하니까. 민수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냥 아빠가 없는 게 익숙해졌다. 어느 날 유치원 발표회가 있었다. 민수가 말했다. 아빠, 오늘 발표회야. 올 거지? 그게 아빠 회사의 중요한 일이. 약속했잖아. 미안해, 민수야. 다음에 꼭. 맨날 다음에. 민수가 울었다. 젊은 성주는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회사에 갔다. 발표회보다 회의가 더 중요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민수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순이가 말했다. 민수가 울었어요. 아빠가 안 왔다고. 미안해. 당신 아이들한테 관심이나 있어요? 있어. 하지만 일이면 다예요? 순이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우리는 당신한테 뭐예요? 그냥 부양해야 하는 짐이에요? 무슨 소리야? 맞잖아요. 당신 표정 보면 알아요. 힘들어하는 거. 성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맞았으니까. 민수가 초등학교 2학년, 지혜가 유치원생이 됐을 때 고향에서 전화가 왔다. 성준아,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어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 뇌졸중이래. 성주는 그날 밤 고향으로 내려갔다.
병원 중환자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다. 반신이 마비됐다. 입도 잘 안 돌아갔다. 아버지. 성준아. 네, 아버지. 미안하다. 무슨 말씀을. 내가 이제 너한테 짐이 되네.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성준의 머릿속에는 계산이 돌아갔다. 병원비. 얼마나 나올까? 재활치료비도. 어머니 혼자서는 돌볼 수 없을 텐데. 며칠 후 의사가 말했다. 계속 케어가 필요합니다. 재활치료도 오래 걸릴 거예요. 네. 가족분이 옆에서 돌봐드리는 게 좋은데 가능하십니까? 성주는 고민에 빠졌다.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럼 서울 회사는? 집은? 아이들 학교는? 서울로 돌아와 순이와 상의했다. 여보, 아버지 상태가 안 좋아. 어떻게 하려고? 고향으로 가야 할 것 같아. 뭐요? 순이가 놀랐다. 우리가? 응. 아버지 혼자 두기 힘들어. 그럼 당신 회사는? 고향에서 일자리 알아봐야지. 애들 학교는요? 전학시켜야지. 순이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여보. 응?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맨날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늘 그렇게 말해요. 어쩔 수 없다고. 그게 무슨. 한 번이라도 나한테 물어봤어요? 뭘?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순이야. 맨날 당신 혼자 결정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고. 순이가 울었다. 나는요? 내 의견은요? 나는 서울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친구들도 있고 익숙한 곳이고. 성주는 답답했다. 하지만 부모님이. 당신 부모님은 중요하고 나랑 애들은 안 중요해요? 그게 아니잖아. 그럼 뭐예요? 둘은 말다툼을 했다. 결국 성준의 뜻대로 됐다. 고향으로 이사하기로. 이사 준비하는 날. 10년을 산 서울집. 짐을 싸는데 마음이 무거웠다. 민수가 방에서 나왔다. 얼굴이 어두웠다. 아빠, 우리 정말 가야 돼? 응. 할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친구들이랑 헤어지기 싫은데. 고향 가서 새 친구 사귀면 돼. 싫어. 민수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지혜도 울고 있었다. 엄마, 나 여기 있고 싶어. 지혜야. 순이가 지혜를 안았다. 젊은 성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내가 잘하는 건가? 맞는 선택인가?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이미 회사에 사직서를 냈고, 고향의 집도 구했고, 전학 서류도 넣었고, 어쩔 수 없어. 부모님을 버릴 순 없잖아. 젊은 성주는 그렇게 자신을 설득했다. 이사 가는 날, 트럭에 짐을 실었다. 민수와 지혜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다. 눈물을 흘리며. 순이도 울고 있었다. 젊은 성주는 두 주먹에 힘을 줬다. 미안해. 다들 나 때문에 힘들게 하네.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현재의 성준이 그 모습을 보며 소리쳤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야. 선택할 수 있었어. 가족한테 물어봤어야 했어. 다 같이 의논했어야 했어. 하지만 과거는 바뀌지 않았다. 젊은 성준에게 물었다. 왜 혼자 모든 걸 결정하셨나요?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의 성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향? 작은 도시? 서울과는 너무 달랐다. 젊은 성준은 지역 중소기업에 취직했다. 월급은 180만 원. 서울보다 적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버지는 집에서 재활치료를 받으셨다. 젊은 성준이 퇴근하면 아버지를 돌봤다. 아버지, 물 드릴게요.
고맙다. 천천히 드세요. 아버지의 손이 떨렸다. 물을 흘리셨다. 젊은 성준이 닦아드렸다. 괜찮아요, 아버지. 안하다. 아니에요. 하지만 젊은 성준은 조금씩 지쳐갔다. 회사 일도 힘들고, 집에 와서 아버지 돌보는 것도 힘들고, 아내와의 관계도 나빠지고, 민수는 학교에서 적응을 못했다. 아빠, 애들이 나보고 서울 촌놈이래. 신경 쓰지 마. 곧 익숙해질 거야. 싫어. 서울 가고 싶어. 조금만 참아. 민수는 방으로 들어갔다. 성주는 한숨을 쉬었다. 순이는 우울해졌다. 친구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냥 집에서 아이들 돌보고 시아버지 간호하고. 여보, 어느 날 밤 순이가 말했다. 응? 나 너무 힘들어. 뭐가? 다 힘들어. 순이가 울었다. 서울에 있을 때가 그리워. 친구들도 보고 싶고, 여기서도 친구 사귀면 되지. 쉽게 말하네요. 나이가 어디 20살이에요? 미안해.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뭐라도 해줘요. 내가 뭘 모르겠어요. 그냥 나한테 관심이라도 가져줘요. 나도 힘들어, 순이야. 나는 안 힘들 것 같아요? 또 다퉜다. 요즘 매일 다퉜다. 젊은 성주는 집이 싫었다. 회사도 싫었다. 모든 게 싫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이렇게 살려고 태어난 건가? 젊은 성주는 거울을 봤다. 35살. 하지만 40대처럼 보였다. 눈가에 주름. 흰머리에 지친 얼굴. 나 언제 이렇게 늙었지? 현재의 성준이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을 쳤다. 시간이 흘렀다. 5년, 10년. 민수는 고등학생이 됐다. 지혜는 중학생, 성준은 40대 중반.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혼자 사셨다. 중년의 성준은 여전히 같은 회사에 다녔다. 월급은 250만 원. 15년 다녔지만 승진은 못했다. 박 과장, 요즘 실적이 안 좋은데? 죄송합니다, 부장님. 나이가 몇인데 이래? 정신 차려. 노력하겠습니다. 중년의 성주는 고개를 숙였다. 집에 와서도 위로받지 못했다. 순이와는 거의 대화가 없었다. 밥 먹어요. 응. 말없이 밥을 먹었다. TV 소리만 들렸다. 민수는 방에만 있었다. 민수야, 밥 먹어. 나중에. 문을 열지도 않았다. 지혜는 친구 집에 갔다. 집에 있기 싫다고. 중년의 성주는 혼자 소파에 앉았다. 내 가족이 다 나한테서 멀어졌구나. 민수가 대학 갈 때, 아빠, 나 서울로 갈 거야. 서울? 응. 여기는 싫어. 그래. 알았다. 중년의 성주는 만류하지 않았다. 민수도 힘들었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지혜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갔다. 아빠, 나도 서울 갈래. 응. 그래. 미안해, 아빠. 괜찮아. 너희들 행복한 게 중요하지. 하지만 속으로는 쓸쓸했다. 다들 떠나는구나. 나한테서. 집에 성준과 순이만 남았다. 둘이서도 할 말이 없었다. 각자의 방에서 잤다. 언제부터인가 같은 방을 쓰지 않았다. 어느 날 순이가 말했다. 여보, 우리 이혼할까요? 뭐? 중년의 성주는 놀랐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 생각했어요. 우리 더 이상 부부 같지 않잖아요. 순이의 목소리가 담담했다. 사랑도 없고 대화도 없고 그냥 같이 사는 남남이에요. 중년의 성주는 부인할 수 없었다. 맞았으니까.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순이가 한숨을 쉬었다. 그냥 이대로 사는 것도 지겨워요. 이혼하면 뭐가 달라질까? 최소한 혼자라는 게 명확해지잖아요. 지금처럼 애매하지 않고. 중년의 성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이혼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둘 사이는 더 멀어졌다. 성준이 예순이 됐을 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다. 박 과장, 미안하지만 명예퇴직 대상이야. 네. 퇴직금은 넉넉하게 줄게. 이해해줘. 알겠습니다. 노년의 성주는 퇴직했다. 40년 가까이 일했는데 끝은 허무했다. 퇴직금 5천만 원. 그게 전부였다. 집에 와서 순이에게 말했다. 나 퇴직했어. 그래요. 순이는 별 반응이 없었다. 이제 뭐 하려고요? 모르겠어. 나이도 있는데 재취업도 어렵겠네요. 그렇겠지. 그럼 집에만 있을 건가요? 노년의 성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퇴직 후의 삶. 그냥 일하다 죽을 줄 알았다. 연금은 나오겠죠? 응.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그걸로 살아야겠네요. 그래야지. 둘은 말이 없었다. 현재의 성주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저게 내 모습이구나. 텅 빈 늙은이. 성준이 다가가 노년의 성준을 안았다. 그동안 고생했어요. 평생 일만 했는데 그게 사라지니까 남은 게 없네요. 가족도, 친구도, 취미도, 꿈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준이 노년의 성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시간이 멈췄는지. 노년의 성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나는 오래전에 이미 멈춰 있었어요. 육체만 움직였을 뿐 마음은 멈춰 있었죠.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한 적이 없었어요. 늘 어쩔 수 없다고 가족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이 멈춰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노년의 성준이 물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움직일 수 있어요? 지금의 성준이 답했다. 나를 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나를. 그리고 한 번이라도 좋으니 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늦지 않았을까요? 늦었습니다. 성준이 솔직하게 말했다. 많이 늦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더 늦어집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합니다. 성준이 노년의 성준을 일으켜 세웠다. 두 명의 성준이 포옹을 했다. 가보세요. 걸으세요. 당신이 정말 원했던 것들을 찾으러. 성준은 혼자 남았다. 사진관을 나왔다. 거리는 여전히 멈춰 있었다. 성준은 걷기 시작했다. 이번엔 목적이 있었다. 바다. 평생 제대로 가보지 못한 바다. 25대 가려다 못 간 바다. 성준은 차를 찾아 탔다. 시동을 걸었다. 고속도로로 갔다. 멈춰있는 차들 사이를 빠져나갔다. 엑셀을 밟았다. 빨라졌다. 시원했다. 우와. 성준은 소리쳤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야호. 웃음이 났다. 언제 이렇게 웃어봤나? 배가 아플 만큼. 성준은 계속 달렸다. 산을 지나고 터널을 지나고 해안도로가 나타났다. 파란 바다. 성준은 차를 세웠다. 내렸다. 바다로 걸어갔다. 모래를 밟았다. 부드러웠다. 파도는 해변에 닿기 직전에 멈춰 있었다. 하지만 아름다웠다. 성준은 신발을 벗었다. 양말도. 발을 물에 담갔다. 차가웠다. 좋았다.
성주는 더 깊이 들어갔다. 무릎까지, 허리까지. 옷이 젖었지만 상관없었다. 성주는 물속에 앉았다. 파도에 둘러싸였다. 하늘을 봤다. 구름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아름답다. 성주는 눈물을 흘렸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거구나. 자유, 평화. 그냥 이런 순간.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부담 없이 그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왜 평생 이걸 못 누렸지? 성주는 중얼거렸다. 왜 한 번도 나를 위해 살지 못했지? 늘 누군가를 위해, 가족을 위해, 부모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나는 어디 있었지? 성주는 물에서 나왔다. 모래밭에 누웠다. 하늘을 봤다. 새들이 천천히 날고 있었다. 시간이 완전히 돌아오고 있었다. 이제 돌아가야겠지. 성주는 일어났다. 순이한테, 민수한테, 지혜한테 말해야지.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성주는 차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성주는 천천히 운전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풍경을 보면서 갔다. 산도 보고, 하늘도 보고, 나무도 보고, 이런 것들이 다 아름다웠구나. 왜 평생 몰랐지. 집에 도착했을 때 해가 거의 져 있었다. 성주는 차에서 내렸다. 젖은 옷 그대로. 현관문을 열었다. 여보, 나왔어. 대답이 없었다. 성주는 안방으로 갔다. 순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숨을 쉬고 있었다.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렸다. 시간이 돌아왔다. 성주는 순이 옆에 앉았다. 손을 잡았다. 여보. 순이가 눈을 떴다. 어머, 당신 왜 옷이 이래요? 순이가 놀라며 일어났다. 물에 빠졌어요? 성주는 웃었다. 바다에 갔다 왔어. 바다? 무슨 소리예요? 성주는 순이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할 말이 있어. 뭔데요? 그동안 미안했어. 순이의 눈이 커졌다. 성주는 계속했다. 당신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아. 관심도 안 주고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고 당신이 뭘 원하는지 뭐가 힘든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어. 순이는 말문이 막힌 듯 성준을 봤다. 당신 어디 아파요? 갑자기 왜 이래요? 성준은 고개를 저었다. 안 아파. 정신도 멀쩡하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이었어. 평생 못했던. 그리고 성준은 순이의 눈을 봤다. 사랑해.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당신 언제 마지막으로 말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성준이 말을 이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심이야. 지금 순이는 성준을 안았다. 저도 사랑해요. 바보. 둘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성준은 순이의 등을 쓰다듬었다. 앞으로 내가 좀 더 잘할게. 늦지 않았지?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안 늦었어요. 하지만 정말 변할 거예요? 응. 약속할게요. 성준은 순이에게서 떨어져 눈을 마주쳤다. 내일부터 같이 산책할까? 산책? 응. 아침마다. 둘이서. 순이가 웃었다. 좋아요. 그리고 여행도 가자. 우리 둘이서만. 어디로요? 바다. 아니면 산.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당신이 오늘 갔다는 바다로 갈래요. 좋아. 같이 가. 순이가 성준의 뺨을 만졌다. 당신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래. 네.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성준이 웃었다. 살아난 것 같아. 정말로.
그날 밤 성주는 민수에게 전화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들 나야. 아버지,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경계하는 듯 했다.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민수가 잠시 말이 없었다. 요즘 잘 지내니? 네, 그냥 그래요. 회사는? 바빠요. 아, 그래. 무리하지 말고. 네. 어색한 침묵. 성주는 용기를 냈다. 민수야. 네. 아빠가 미안하다. 전화기 너머로 민수가 숨쉬는 소리만 들렸다. 어렸을 때 너한테 잘 못해줬어. 놀아주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가져주고 발표회도 안 가고 운동회도 안 가고 너한테 무섭게만 굴고. 성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하고 싶다. 괜찮겠니? 한참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도 떨렸다. 저도 미안해요. 왜? 그동안 아버지 피하기만 해서요. 전화도 잘 안 받고 집에도 잘 안 가고. 아니야. 아빠가 무서웠을 거야. 알아. 이제 안 무서워요. 민수가 말했다. 오늘 아버지 목소리가 다르네요. 그래. 네. 따뜻해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성주는 눈물이 났다. 고마워, 아들. 아버지도 고마워요. 다음 주에 올라가도 될까? 저녁 같이 먹자. 정말요? 응. 아빠가 사줄게. 내가 먹고 싶은 거. 좋아요. 갈게요. 지혜에게도 전화했다. 딸 나야. 아빠, 웬일이에요? 지혜의 목소리가 밝았다.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이상한데요. 아빠가 먼저 전화하다니. 지혜야, 주말에 시간 있니? 왜요? 같이 밥 먹자. 아빠랑 둘이서만. 지혜가 잠시 말이 없었다. 정말요? 응.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자. 아빠, 어디 아프세요? 성준이 웃었다. 다들 왜 그래? 건강해. 그냥 딸이랑 밥 먹고 싶은데 이상해? 아니, 좋아요. 갈게요. 그래. 토요일에 보자. 네, 아빠. 전화를 끊기 전 성주는 말했다. 지혜야. 네. 사랑한다. 전화기 너머로 지혜가 놀란 듯 숨을 들이키는 소리. 저도요, 아빠. 지혜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다. 진짜 사랑해요. 나도. 우리 딸. 전화를 끊고 성주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가슴이 벅찼다. 이렇게 간단한 건데 왜 평생 못했을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그날 밤 성주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을 꿨다. 젊은 성준이 나왔다. 28살의 성준. 웃고 있었다. 잘했어요. 고마워. 성준이 말했다. 너 덕분에 깨달았어. 내가 뭘 놓치고 살았는지. 아니에요. 스스로 찾은 거예요. 젊은 성준이 성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어떻게 살 건가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성준이 웃었다. 최소한 이젠 나를 위해서도 살려고. 좋습니다. 늦지 않았을까? 늦었습니다. 많이. 젊은 성준이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뭔데?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거예요. 과거에 갇히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성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할게. 젊은 성준이 손을 흔들었다. 잘 가요. 잘 가. 아니. 성준이 젊은 성준을 불렀다. 잘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함께 가는 거지.
젊은 성준이 환하게 웃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하나니까요. 젊은 성준이 성준의 몸 안으로 들어왔다. 따뜻했다. 성준은 눈을 떴다. 아침이었다. 성준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성준은 운동복을 입었다. 순이가 일어났다. 어디 가요? 산책. 같이 갈까? 순이가 미소 지었다. 좋아요. 잠깐만요. 둘은 함께 나갔다. 아파트 단지를, 공원을, 시장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했다. 저기 저 빵집 맛있어 보이네요. 들어가 볼까? 좋아요. 빵을 사서 벤치에 앉아 나눠 먹었다. 맛있네요. 그치? 손을 잡고 걸었다. 손잡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순이가 웃었다. 나도. 성준도 웃었다. 앞으로 매일 잡아요. 약속해요? 약속해.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준은 문득 생각했다. 행복이 이런 거구나.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작은 순간들. 며칠 후 성준은 동네 화실에 등록했다. 취미로 그림 그리고 싶은데요. 어서 오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5입니다. 어머, 멋지시네요. 환영합니다. 선생님이 환하게 웃었다. 그림 그려보신 적 있으세요? 어렸을 때 좀 그렸어요. 그래요? 그럼 금방 느실 거예요. 성준은 화실에 다니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3번. 처음엔 서툴렀다. 손이 말을 안 들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졌다. 박 선생님 좋아지셨어요. 정말요? 네. 감정이 느껴져요. 선생님이 칭찬했다. 성준은 기뻤다. 순이는 피아노 학원에 등록했다. 저도 뭔가 시작해 보려고요. 좋아요. 뭐 배울 거예요? 피아노. 어렸을 때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럼 같이 해요. 나는 그림, 당신은 피아노. 좋아요. 집에 작은 전자피아노를 샀다. 순이가 연습하는 소리를 들으며 성준은 그림을 그렸다. 평화로웠다. 여보, 내 연주 어때요? 좋은데요? 아직 서툰데. 괜찮아요. 점점 나아지잖아요. 당신 그림도 좋아졌어요. 고마워요. 둘은 웃었다. 토요일, 성준은 서울로 올라갔다. 민수를 만나기로 한 날, 레스토랑 앞에서 기다리는데 민수가 왔다. 아버지, 그래 아들, 왔구나. 성준은 민수를 안았다. 처음이었다. 성인이 된 후로 민수도 아버지를 안았다. 아버지, 뭔가 달라 보여요. 그래. 네. 표정이 밝아졌어요.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바쁘지만 괜찮아요. 손주는 잘 크고 있어요. 다음에 데려올게요. 그래. 할아버지가 많이 놀아줄게.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아버지가 아이랑 놀아준다고요? 왜? 이상해? 아니, 아버지가 그런 말씀 처음 하셔서. 성준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동안 못해줘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이제라도 이러시니까 좋아요. 고마워, 아들. 저야말로요, 아버지.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성준이 말했다. 민수야. 네. 아빠가 너한테 물어본 적 있니? 뭐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민수가 잠시 생각했다.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물어볼게. 너는 뭐가 하고 싶니? 민수가 당황했다. 갑자기요? 응. 진짜로 궁금해서. 민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사실 회사 그만두고 싶어요. 그래.
네. 제가 좀 하고 싶어요. 빵 만드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럼 해. 네. 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만 돈도 안정적이지 않고 괜찮아. 내 인생이야.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하지.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 응? 고마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아니야. 아빠가 미안하지. 진작 물어봤어야 했는데. 다음 날은 지혜를 만났다. 딸은 예쁘게 차려입고 나왔다. 아빠, 그래, 우리 딸. 더 예뻐졌네. 아빠도 좀 달라 보여요. 그래, 네. 웃으시니까 훨씬 좋아요. 둘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갔다. 마음껏 시켜. 진짜요? 응. 지혜가 신나서 메뉴를 골랐다. 음식이 나오고 이야기를 나눴다. 아빠, 요즘 뭐 하세요? 산책하고 엄마랑 시간 보내고 그리고 그림 그려. 그림요? 응. 화실 다니기 시작했어. 와, 멋지다. 늦었지만 해보려고. 전혀 안 늦었어요. 멋져요, 아빠. 지혜가 진심으로 말했다. 저도 뭔가 시작해볼까 봐요. 뭘? 글쓰기요. 어렸을 때부터 쓰고 싶었거든요. 그래, 해봐. 늦은 건 없어. 아빠가 그러시니까 용기 나요. 식사를 마치고 성주는 지혜를 안아줬다. 오랜만이었다. 사랑한다, 딸. 저도요, 아빠. 앞으로 자주 보자. 네. 이제 박성주는 65이다. 퇴직한 지 1년 반. 평범한 사람이다. 특별할 것 없는 인생을 살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성주는 행복하다. 바람을 느끼고 햇살을 느끼고 살아있음을 느낀다. 가족을 사랑하고 꿈을 다시 찾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긴다.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계속 흐른다. 하지만 그게 두렵지 않다. 성주는 이제 안다. 중요한 건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는지라는 것을. 성주는 걷는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신만의 길을. 오늘도 성주는 새벽같이 눈을 뜬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기대되는 마음으로 순이와 함께 산책을 나갈 것이다. 화실에 가서 그림을 그릴 것이다. 저녁엔 피아노 치는 순이의 연주를 들을 것이다. 주말엔 아이들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잠들기 전 일기를 쓸 것이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고. 박성준의 인생은 65에 다시 시작됐다. 늦었지만 괜찮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니까. 성준은 미소 짓는다. 그리고 오늘을 산다. 바로 이 순간을.